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도 담화문 내용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색 탄핵도 권한의 남용입니다. 당정 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의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가 윤일숙 원장의 어제 방송 영설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면은 당의 주요 당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윤일숙 원장이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반응, 지금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희숙 원장의 정강정책 연설이 끝나고 나서 윤희숙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윤희숙 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한다라는 것을 방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계엄 이후에 계엄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었고 정치의 문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대위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발언을 했었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면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긴 했었죠. 예. 가령 탄핵에서 이제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사권에 대한 이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이냐부터 예.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있어서 저희 당이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았죠. 그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국면이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그렇다면 예.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함께했던 집권 여당으로서로 국민들께 어떻게 생각했는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반성과 그런 예.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깊은 책임을 같이 통감한다고 얘기한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계속적으로 더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해도 계엄 되나요? 이후에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통감을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에 들어왔던 비대위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들도 오시자마자 예. 책임을 통감하시고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엄은 반대하고 다만 여러 가지 여기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과 또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인지하는 부분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괴리감이 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일관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또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좀 내란 동조 세력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해왔는데 어제 이런 발언과 오늘의 당 지도부의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한 의원께서? 진정성이 있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아, 그렇죠. 예. 이제 조기 대선의 날짜도 확정됐고 4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은 치러야 되겠고 제가 일전에도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12월 3일 직후에 바로 4일 날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출당을 하거나 제명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보였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바로 쫓겨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수사당국의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예. 나갔는데 그걸 막겠다고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어요. 스크럼을 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우리 국민이 저는 저런 모습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도부나 은희숙 여연 원장은 뭐 그 당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민들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안사는 좀 불쾌합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헌재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 기각해라. 각하하라. 그 앞에서 시위를 얼마나 하신지 아시죠? 정말 중진 의원들, 판사 출신 의원들이 몰려갔어요. 예. 헌법재판관 압박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엊그제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4월 24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언제 됐습니까?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입니다. 그러고도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땐 또 뭐 했습니까? 지금 유력한 후보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반대한다. 탄핵에도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거를 지금의 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변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진심이라면 저런 태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조치하십시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이나 제명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뭐 구체적인 조치도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정립하지 않으면 대선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당내 많은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여당이었고 윤석열 정부를 배출했던 정당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그렇게 한 것도 안타깝고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은 의리적인 측면에서 신의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자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정치 조폭 집단하고 다를 게 없겠죠. 저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고 공적으로는 그럼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정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간에 좀 고민을 통해서 전당대회 전후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뭐 우클릭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다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라고 불려지는 성장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같이 드리면서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기 색깔을 보면 국민의힘 색깔인데 빨간색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정책이나 행보에서도 보수 농객도 만나고 있고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 결국에는 중도를 공략한다는 것도 머릿속에 있겠죠. 본인의 지금은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예.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로 제 지역만 가도 아마 우리 김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게 문 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하시는 국민들, 소상공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분은 이제 탈락을 하셨던데 지금은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을 할 때다. 정말 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폭망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국민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전 지금은 어느 정책이든 써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보수 정책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국민들 삶을 낫게 하고 정말 국익에 맞는 정책이면은 어떤 정책이든 써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 경선 후보가 쓰는 건 우리 국민들께 울림이 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후보들도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행보가 실제로도 좀 여론의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 보시는 지금 거죠? 최근에 나온 뭐 여론조사들 제가 예.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겠습니까?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예. 그다음 회복과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그 도구로 이재명 경선 후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하고 있지만 최종 후보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 선출이 됐을 때 선거를 보통 중도층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든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양당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 중도층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계엄과 관련해서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집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도층의 공략이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중도층을 겨냥하는 그런 행보라든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중이고 분화되어 있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찌되었든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규합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층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들 또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좀 이번 대선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대선은 40일도 안 남은 상황이고 만약에 중도층을 공략하러 나선다면 빨리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고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자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되고 나면 앞으로 후보 중심으로 한 정책들, 메시지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 공약들을 많이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주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다만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일극 체제가 과거부터 정립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이런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은 12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대선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여러 가지 그 국면에 따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민주당이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남은 기간, 본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저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당도 경선 중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결정되지 않았고요. 예. 오늘 밤에도 우리 토론회하죠. 토론회도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금 현재로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는 꾸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 12월 3일 이후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될 때까지 얼마나 저희들이 국민과 같이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했습니까? 저도 뭐 광화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헌재에서 심판이 늦어질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 불안해하시는 국민들과 같이 나갔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라는 어이없는 판결로 그냥 활보를 거리에서 하고 다닐 때 그거 불안해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국민들 삶 낫게 하기 위해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책 발표하고 지금 우리 당 경선 보세요. 세 분의 후보들이 정책 가지고 경쟁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대기실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양자 토론 보는데 예. 와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감정 싸움으로 깐족거린다 안 깐족거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에서 저런 감정 싸움하고 국민들을 볼 때 눈살 찌푸리게 한 경선에서 예. 한 분이 뽑힌다 한들 그분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뭘 내놓겠습니까? 저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판단은 다 되고 있고 예. 적어도 20여일 전에 집권당이었다면 저런 경선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고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겠다,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겠다 그런 말을 해야지 나와가지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느니 무슨 보정 속옷이 어떻고 서로 깐족거리는 저는 한심합니다. 제가 상대당 경선 얘기를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을 꺼내셔서 김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명의 후보들이 지금 토론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선 과정을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 당은 저는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이 예.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아직도 저희는 양자가 누가 올라갈지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가진 다양성의 힘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민주당 경선을 보게 되면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독주 1극 체제에 대해서 다른 두 예비후보가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과거에 이재명 예비후보하고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겨뤘던 당시 주자들한테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봤을 때 정치적 보복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